것인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보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와 사이트 관리자 간의 관계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 좀 거죠? 이상하게 돼 있죠. 네, 제가 좀 그 변희재 대표 미반론인가요? 거기서 그 성명선 앵콜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 보니까 미디어다음 사장을 구속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조건부였죠, 조건부.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구속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속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제 조건은 이미 이제 만족된 거고 그럼 미디어다음 사장도 지금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를 구속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뭐죠? 그거는 이제 모든 범죄는 방조 범죄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어겼다면은 그와 같이 그 글을 띄우고 홍보를 했다면은 방조범이 돼가지고 그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통신기본법에는 방조범 조항이 아니 없어요. 그거는 모든 뭐 간통이고 뭐 한 게 아니고 모든 범죄에는 방조범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 그건 방조범이라는 것은 그 공부 아닙니까 했던 거? 그래서 무슨 방조 따라오는 거죠 다. 그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방조범에 대해서요? 예. 아니 방조범을 존재하시냐고요? 방조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방조다라는 것이 뭐 방조범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속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전기통신 기본법을 어긴 방조범이죠. 예. 이게 그것을 가지고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그거 구속이라는 거야. 검찰이 하는 거고. 예. 방조범이라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미디어 다음 사장을 구속하라고 고발을 하면은 고발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구속이 보십니까? 그건 검찰하는 건데 고발할 수 있죠. 예, 고발할 생각. 일체 우리 이래서 밝히지 않고 있는 데비라 입장에서는 검찰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이트에 그렇게 큰 클릭 수를 갖다 주고 자기 사이트 이름을 알려준 그 자기 회원을 이렇게 손쉽게 넘겨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포털 사업자가 검찰이 요구할 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거부해도 돼요. 근데 거부를 못하는 이유는 거부할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 며칠간 가지가 아니. 거죠. 제가 그래서 법을 말씀드린 건데 압수수색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법원에 실원 등 자료를 넘겨갈 수 있는 그 영장을 가지고 제출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왜 그 절차 안 하고 미리 넘겨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왜 자기들은 판만 깔아놓고 네티즌들이 글만 쓰게 했다는데 인터넷 신문사들은 수많은 시민 농객들하고 실질적으로 통화하죠. 통화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글에 대해서. 근데 다음은 책임이 없다 그래요. 저는 왜 다음이 미네르바와 통화를 했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다음이 왜 미네르바와 통화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검찰에서 만약에 다음에다 내달라. 근데 다음에서 거부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거든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달을 기다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니까 자꾸 팩트를 밀법을 이거는 정당한 영장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근데 예컨대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버가 지금 일반적으로 관측이 그렇게 되거든요. 전체에서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단체에서도 IP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러면 진보단체에서 서버가 압수해가고 이런 것도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언제 법원에서 딱 해가지고 법원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IP만 이런 경우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포털 피해자 모임에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서 그래서 제출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이상 당연하죠. 네. 그럼 검찰이 영장 없이 어떤 식으로 달라 그럽니까? 물론 요청할 수 있죠. 그럼 포털에서 안 줘요. 당연히 법원 요청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다음이 굉장히 특수한 행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라는 거는 물론 언론사 사업이지만은 최소한 자기 글을 계속 써가지고 자기가 띄워준 그 회원을 검찰이 요청했다가 함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건 최대한 어디까지 버티고 변호사 선임해주고 지금 신동아가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여론 형성이 돼야지 그걸 하지 않는다. 이유만 되면 다 된다. 왜 그런 공간에다가 이건 사업자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업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써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론 형성 그 공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신동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글이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그걸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아니, 그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판단 주겠습니까? 지금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들이 말한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말이죠. 모든 자본주의적 기업은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다. 미디어 다음에서 도대체 난 미네르바의 글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수익 구조 속에서 미네르바의 글로 얻은 수익이 몇 %나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미네르바도 얻은 건 없죠. 그렇죠. 미네르바도 얻은 건 없겠고요.
네, 그것이 이렇게 주요한 수익 사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털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돈을 벌어놓고서 나중에 이런 비난은 제가 성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나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권의 책임들을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 화살을 갖다가 포털한테 돌려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엿보인다는 표현을 바꾸시네요. 그러면 하도 반발하죠. 아니, 왜냐면 제가 비난하고 있는데. 본인의 쓴 글을 막 온갖 단정들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빅뉴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중권하고 이름을 딱 검색하면 뭡니까? 첫 번째 글이 진중권의 무식함을 폭로한다. 진중권은 입을 닥쳐라. 그 다음에 상습적, 잠깐만요. 네, 상습적 네, 정당 파괴 범인이,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남의 메일을 해킹까지 했다는 이런 것들이 사설과 컬럼으로 좀 쫙 올라와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들어보시라니까요. 빅뉴스에 실린 기사들의 목록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제목들이 가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욕죄는 차치하고라도요. 내가 읽어보니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와 칼럼을 대문에 올려놓고 조회수 올리는 빅뉴스와 미디어 다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기본 상식도 어긋나는 행태를 여전히 보여줄 수 있네.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사실과 동의를 하고요. 예, 사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게 제가 아니라. 그걸 해명하면은 그 시간 동안 네티즌들은 광경 얘기 듣지 않습니까? 자, 제가 더 설명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빅뉴스라는 예, 거. 주제도 설명하세요. 신문은 이제 그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일단 아까 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그런 포털 사이트가 아닌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티즌 XKRRKGML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하고 글을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포털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포털이 아니에요.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이 요청한 포털을 넘겨줘야 되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이거 독과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시장도 그 독과점 못 풀어요. 특수한 상품이지. 뭐랑 똑같냐면 마치 가전제품 시장을 갖다 삼성과 LG가 70%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자. 왜냐면 이들은 자본주의 기업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 독과점을 풀 것인가. 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시장에 대입하지 않고서는 예컨대 방법이 없다는 말이 지금 네이버가 현재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공정거래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없다면은? 공정거래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미네르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다음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다른 포털 사이트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컨대 시장에서도 그런 건 존재하죠.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의 규제. 하지만 그 독과점 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독과점하고 있는 현상들, 굉장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저는 현재 제가 알죠. 저희 단체죠. 네.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두 개를 이미 지난 국회 이명박 정권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제출해놨고 이것도 재발의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돼도 상당 부분 이런 것까지 해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믿고 우리가 한 거죠. 네. 저는 어떻게 진보 주식이 아닙니까? 진보 주식이는 시장의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히 계약하는 게 의무인데 제대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해보시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안 하면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안 하고 방법 없다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뜻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했던 말씀입니다. 아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방법 찾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늘 우리는 방법을 찾아왔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방법을 해봤자 굉장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그 과도함들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얘기라는 거죠. 저희 법안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됐습니다. 저희 법안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 사업자가 뭔지 아세요? 아니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안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모르겠어요. 이 법이 돼도 효과가 없을 거다? 무슨 법인지 설명해보세요. 왜냐면은 어떤 법이지 저희 법에 어떤 법안이라는 게 구체적인 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뭔지 모르는데 효과가 없단 말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한 지금 재정될 수 있는 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로 판단할 때 그렇다.